어찌됐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객관적인 상황, 그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수술을 한 집도이거나 그럼요. 서울대병원장 정도는 돼야, 왜냐하면 네.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 아하. 자, 그러면 그 서울대병원 측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상태와 관련된 추측성 보도는 가급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네. 서울대병원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가지기 전에 네. 기사를 하나 내놓거든요. 정말 무책임한 보도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보도입니까? 제목이 네. 이재명 대표 의사소통 가능, 그 다음에 의료계라는 일반 명사를 등장을 시킨 다음에 네. 큰 따옴표, 인용이죠.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내 퇴원, 이런 기사를 싣습니다. 자, 이 제목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많이 안 다쳤구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는 이 기사에 익명의 의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익명의 의사들이 저는 참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의사가 있었을까? 이런 멘트란 의사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를테면 의사가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멘트를 하려면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 상태를 봤던가, 그렇죠. 예. 아니면 차트를 봤던가, 차트를 최소한. 봤던가, 예. 최소한의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익명의 의사들은 네. 다 추정, 그렇죠. 이러 하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아마 식사는 4일쯤부터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이런 수술이 잘 끝났고 뭐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다면 네. 위험한 상태로 갈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만약에 이 멘트를 한 의사가 실제로 있다면 정말 무책임한 의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의사가 그렇게 멘트를 했다 쳐도 조선일보가 이런 멘트를 저는 기사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수술한 집도이라든가 네. 최소한 서울대 병원장 정도는 취재를 하고 나서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당적 처음에 열상이라고 보도를 했다가 그게 사실관계가 어긋난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당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팩트 체크에 당한 상태에서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원이었다더라, 이 자체가. 그러다가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추정하는 기사를 썼다가 또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마지막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하려고 한 게 뭡니까? 이재명 특혜입니다. 이재명 특혜. 그러니까 이재명 테러 사건이잖아요. 네. 야당 대표 테러 사건이 이 사안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은 일면에 제1야당 대표가 지금 테러를 당해서 아직 정확한 상황이 뭐 호전이 됐다 이런 거는 안 나온, 수술은 잘 됐지만 네.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제 서울대병원 측의 브리핑이었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조선일보가 지면 신문에서 일면에 배치한 건 뭐였느냐? 부산시 의사회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낸 걸 일면에다 배치합니다. 뭐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네. 이거는 의도적인 거는 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어떤 그런 신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지면 배치예요.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그것도 흉기 테러를 당했는데, 네. 부산시 의사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것, 전원한 것, 네. 이거를 비판하는 성명을 일면에다 배치를 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지금 정상적인 저널리즘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면을 배치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수술하면 될 터인데 특혜성으로 만약에 일반 시민이었으면 헬기를 탈 수 있겠느냐, 헬기 타고 간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 그리고 부산에서 수술 안 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간 것은 의료 이 사회에서 봤을 때 지방 의료를 또 무시한 행태가 아니냐, 지방 의료 살리자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무시한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왜 그 부분을 부각을 하느냐는, 물론 이거는 뭐 조선일보라든가 보수 언론에서 부인을 하겠지만
상당히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기사 배치라든가 포인트가 전혀 다른 쪽에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이라 이런 쪽에 지금 집권 여당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 테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파장을 제1야당 대표의 특혜 네. 이 관점으로 좀 전환을 시도를 해서 부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여론을 좀 악화시키려는 정말로 좀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네. 저는 그런 식의 의도도 충분히 깔려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했듯이 네, 두 의료기관 간에 논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가족의 요청이 있든 말든 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부산대병원에서 판단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수술할 수도 있었는데 네, 가족의 요청이 있었고 또 서울대병원에 알아봤더니 수술 준비할 수 있다, 수술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단에 따라서 옮겨진 거예요. 네, 막무가내로 특권을 발휘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거나 뭔가 억누르고 눌러버리고 의견을 눌러버리고 강압적으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부산대 병원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요, 네. 굉장히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었으면은 안 보냈겠죠. 네.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치료를 잘한 거죠. 부산대 병원 측에서 그 네. 의사들이. 그래서 응급처치 잘했다. 그렇습니다. 네. 응급처치를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상황은 넘긴 거예요. 음. 그래서 헬기로 이송이 가능하다는 거를 병원장이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 병원 사이에 그 부분이 서로 양해가 됐고 네. 그러면 헬기로 이송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왜 헬기로 이송을 하냐, 일반인이면 그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차로 몇 시간을 그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야말로 정쟁 아닙니까? 네. 네? 참. 그리고 이제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봐도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헬기 운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동이 돼 있고요. 있어요. 실제로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해줬지만 네. 부산 소방본부에서 문제 없다. 그 매뉴얼과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헬기로 이송을 한 거다라는 네. 입장을 내놓았어요. 근데 그 입장을 참 우리 언론들은 놀랍게도 무시합니다. 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어떻게든 부각을 시켜서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한다. 글쎄요. 지금 뭐 이 병원 측에서도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방본부 측에서도 특혜는 아니다. 이 대표 피습 전날 해맞이를 하러 갔다가 조난당한 일반 시민을 구조할 때도 소방헬기가 출동했다. 당연하죠. 예.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헬기를 쓰라고 네.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운영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계속 문제를 삼고 있다. 특혜 또 왜 지방 의료를 무시하냐 이런 프레임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언론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갈라치기 하고 계속 이제 싸움 붙이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고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못 보이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언론들이 그럼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 상황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건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왜 테러를 했는가? 네. 그 피의자 김모 씨가 왜 테러를 했으며 지금 경찰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심지어 테러를 하기 전에 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한다는 네. 8장짜리 그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도 제가 참 놀라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경찰이 확보를 했어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고 이성균 씨 수사할 때 경찰이 어땠습니까? 다 흘렸죠. 아니 공개적으로 이게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그렇죠. 정도 어떤 경찰이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수사 관행이었다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자, 그 테러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
확실한 물증이 될 수도 있는 그 내용을 경찰 확보를 했는데 네. 경찰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 피사실 공표에 해당한대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교과서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지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따져 물을 게 아니라 네. 그 기자들이 물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런 기사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네. 그리고 이제 범행을 계획하고 이럴 때 어떤 행적을 보였고 또 누가 소통했는지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한데 도대체 그걸 왜 밝혀야 이런 되는데. 정말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공모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압수수색할 때 네. 뭐 또 주변 이웃들이 여러 복수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수년 동안 참석을 했었고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심취했었다. 심지어 뭐 편의점에 물건 사러 올 때도 그 유튜브 채널을 들고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 그 네. 정도면은 그러면 어떤 리스트가 있는 건지 등등을 이미 경찰이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안 나와요. 놀라울 정도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언론들이 어디에 무게 중심을 더 둬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무게 중심을 더 그렇죠. 두는 건 상식적이잖아요. 네. 왜 부산시 의회가 논평을 내고 왜 뭐 지역 의료를 차별한 이게 지금 메인으로 가야 되는지는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참 이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 얘기도 이번에 네. 허위 정보 얘기도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뭐 이 종이에 그건 베었다. 그 뭐 영상- 나무 젓가락에 찔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피가 뭐 흉기에 안 묻어 있더라. 초반에 너무나 많은 뭐 자작극이다, 뭐 자작나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나 참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진짜 그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방통위원장님하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 장 두 네,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타파라든가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자가 압수수색 당하고 매체가 압수수색 네, 당했잖아요. 하고 있죠. 뉴스버스 뭐 이진동 네.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다 압수수색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짜 뉴스라는 이유만으로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지금 이 야당 대표 테러와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가지고 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이건 정말 신중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네요. 어? 이게 정말 더 심각하고 이거는 정말 예, 완벽한 가짜 뉴스예요. 예. 완벽한 가짜 뉴스. 참 이러고 있고 이제 그게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또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보도가 네. 돼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짜 뉴스라고는 하는데 뭐 이런 건가? 또 혹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불거져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들고 있고 네. 정말 이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방통위 관련해서 또 방송심의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정권 차원에서도 왜 가만히 있느냐? 네. 너무 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르다는 어떤 그런 예.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예. 하고 이게 뭘까? 제 나름대로는 야 이게 선택적 정의구나.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인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기준을 들이대는구나. 네, 그렇네요. 네. 언론 보도 또 경찰의 수사 행태도 그렇고 네. 지금 이 가짜 뉴스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참 이번 이번 저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쭉 보면서 네, 정말 세월호 참사 수준의 보도 참사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 참사다. 자, 이것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미움으로 식사도 하면서 지금 소통도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요. 쾌유도 많은 분들이 지금 빌고 있겠지만 기원하고 그렇죠.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번 사안을 통해서 불거진 이 가짜 뉴스 문제 또 언론의 이제 프레임 전환과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보도 네. 행태들 이건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